모터의 직전의 선을, 그 전기선의 선을 다른 데보다 이렇게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컨센트인데 이게 약간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해야지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 이거를 저렴 구조로 수십장에서 갖춰서 이건 자체도 배터리가 될 수 있고, 일단 두텁게 하기 위해서 오돌도돌하게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바를 이렇게 금속 가로세라든 뭐 이렇게 바를 그어주면 축적이 많이 된다. 구리줄에다 그어주면 이게 전기가 이게 고장이 날 일이 없어. 최근 5개 가렸거든요. 이렇게 컨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이제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도 동일합니다. 여기는 구리도.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을 좀 더 이렇게 두텁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꺼운 걸 사용해주면 모터에 충분한 전기가 공급되어서 팽팽팽 잘 돌아갑니다. 이런 전력 공급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세로를 점점점점 이렇게 좀 더 두텁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전기를 축적해서, 이게 한정 같은 데는 전기 성전할 때도 쓸 수 있는 새로운 전기선이 되는, 전기 이렇게 축적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게 약간 두텁게 해야죠. 두텁게 하는 게 네모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하죠. 모양과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두터우면 된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터에 이게 감기는 선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다 전력이 축적이 돼서 강하게 구동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되는 거죠. 이렇게 바를 구워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모터의 구동을, 전기를 이제 많이, 모터 구동을 엄청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뭘 찾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평판으로 해가지고 수십장, 저렴 구조를 갖추고 수십장을 겹쳐놓으면 이게 이제 금속 배터리가 된다고. MLCC 기술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약간 더 축적시킬 수 없을까, 전기를? 그러면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알갱이를, 금속 알갱이를 놔줍니다. 그럼 약간 오돌도돌하게 놔줘도 되고 규칙적으로 놔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많은 전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 형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갖고 수십장, 수백장, 수천장 해가지고 각각 전기를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그러죠. 금속 어떤 것은 전기가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전기를 그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같은 데서는 정보를 저장했다가 그냥 읽어 드릴 때만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안을 갖다가 이런 카패시터 구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놨다 그러면 여기 4분의 1이나 8분의 1 쪽으로 이렇게 저렴 구조를 갖춘 채 만들어 놓을 수 없을까? 그럼 거기에 정보가 보다 많이, 전화량이 보다 많이 축적되므로 정보가 많이 저장되겠죠. 각각 그 안에서도, 하나의 카패시터 안에서도 카패시터를 갖다가 그냥 그 자체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렴 구조를 갖춰서 정보 일종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저장한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보다 지금 반도체가 획기적으로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심하면 CPU나 GPU 이런 데에도 이게 정보를 직접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디램 역할이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 때문인데, 이게 이제 2차 전지다. 그러면 이걸 갖다 2차 전지, 1차 전지에 원래 2차 전지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선을 각각 수천 개를 연결을 해놨다. 그래서 그걸 온오프 구조로 가진다. 이게 뭐 이렇게 쓸 배터리에서만 ON을 시켜주면 그리고 전기 양을 나머지는 안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걸어주면 이게 전기를 100개 썼으니 200개 썼으니 전기 양을 틀리게 쓸 수 있는 전기 양을 조절하는 기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정용 110이나 220도 공급한다고 이런 배터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110이나 220. 근데 기아차나 삼성이나 욕심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 1차 전지도 할 수 있겠네요. 1차 전지도 이걸 수백 개 수정 연결해서 뭐 12.5V로 공급하는 볼트스를 공급하시. 그 볼트스를 제가 그 110을 할지 220을 할지 12.5V 이렇게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류량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런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배터리 자체에서 전기를 어느 정도 내보낼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전 세계에 있어서 돈은 저한테 다 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배터리 우리가 보통 뭐 파워뱅크 갖다 그걸로 이제 전기를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 그래서 110도, 220도 보내고 12.5V도 보내고 이렇게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 같은데 어떤 석유로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가동을 하면 2차 전지에 달아가지고 배터리를 달아서 전기를 축적해 놓자. 그러면 거기다 절연을 잘 하셔야죠. 방전 안 되도록.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발전기가 나오는 거죠. 미리 축적을 해놓은 거죠. 석유 떨어질 때가 있거나 아니면 이 가정용 110, 220 딱 꽂아가지고 전기를 충전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하이브리드가 되죠. 석유로도 할 수 있고 전기로도 이렇게 축적해서 배달에 축적. 이 기술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이브리드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어떤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다 이런 금속이다. 구리 금속이나 알루미늄 금속도 되고 다양하겠죠. 전기를 걸어주는 그 행위로 인해서 제가 전리층을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지구에 뭐 그 별들에만 가득한 동일한 동일한 어떤 하나의 그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전리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이거 그러면 거리가 멀어도 전기를 걸어주는 이 현상을 인해서 빛을 유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주파수 같은 거, 소나 기술에서 이렇게 전기를 살짝 듣고자 하는 잠수함 음입니다. 그럼 금속 음입니다. 그럼 듣고자 하는 음을 주파수 대역을 자극을 해주면 지붕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보청기 기술에도 사용하거나 사람 목소리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제 지붕을 하거나 또 한편 사무실 같은 데서 그쪽으로 음을 유도해서 한편으로 음을 유도해서 음을 소멸할 방음 기술에도 들어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뭐 자동차나 뭐 이렇게 비행기나 뭐 이런 데서도 소음을 이렇게 전파를 살짝 걸어줌으로써 소음을 줄이는 그런 기술로도 들어가겠네요.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동시에 안테나나 이렇게 어떤 이동통신기기, 스마트폰 또는 이런 구조에서 어떤 레이더, A사 레이더에서 이렇게 지붕하듯이 전파를 특정 주파수를 지붕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전기를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이제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렇죠. 거기 송수신 거리가 엄청 길어지는 현상. 왜 그렇습니까? 전리층과 태양은 엄청 길이가 엄청나게 길죠. 네, 거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럼 구름 안에서 전리층과 구름의 관계가 이렇게 번개가 왜 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리층에 대해서 성전이다. 아니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도 오는데 구름에 전송을 못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구름이 물을 갖다가 많이 담고 있다. 또는 대기 중에 수분층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전력의 양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순식간에 전기가 이렇게 빨려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리층에서 구름으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대기층에도 수분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기가 전도 현상이 생겨서 번개가 친다.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또 계속해서 좀 더 많은 번개가 치. 전리층에서 구름 자체가 이제 물을 품고 있는 구름 자체가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과 조건이 맞아가지고 여기서도 전력이 약한 어떤 밑에 금속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든지 수분층을 많이 하고 있다든지 끌어당기는 현상, 자극하죠. 그런데 번개가 이렇게 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인위적으로 이용해서 피레침을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둬가지고 그래서 각각 전선을 이렇게 해서 피레침으로 번개를 유도해서 전기를 축적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수만 개의 수십만 개의 배터리도 돼요.
전기가 잘 치는 지역에 트레시물에 전기를 자극해 줍니다. 전기를 걸어서 그쪽 전기의 주파수를 할 때 그쪽 주파수는 약간 전기가 불규칙한 주파수 형태를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 안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하면 제가 주파수 형태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터 직전에 손에다가 이걸 넣는다고 일정한 구간을 저기서 A사례에다 이 기술이나 전략이 많이 필요한 것에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터에 다 들어가죠. 양속에 이렇게 물 끓을 때도 좀 파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는 교류를 전기를 앞뒤로 이렇게 에디슨은 전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흐르게 하는. 저는 전기선 안의 고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함으로써 위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주파수 형태를 유선하는 만들. 이게 멀리 송전할 때 송전 손실이 제 것이 더 우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전기 전선을 다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력 송전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저한테 전 세계 모든 전기업자들은 전기 송전업자들 한정 같은데 저한테 돈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터 직전에선에다 이걸 준다는 거죠. 전기선을 고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하면 주파수 형태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워가 세진다고. 모터에도 기존에 이렇게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도 이렇게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주파수 형태로 전기가 흐르면서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저는 전기선에 구리선을 이렇게 전선에 있어서 약간 점을 찍어주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점점 여기 축적됐다가 전기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로 이렇게 파워가 세집니다. 모터에 이거 이제 감안하는 거고 전기선 안에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희한한 전기선을 만들어서 파워 있게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전선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전선 안에서 전기선 안에서 한쪽은 그래서 모터의 감긴 선이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전기선에는 약간 두터운 부분에 인위적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를 넣은 걸로 좀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 갔나? 그 다음에 모터 뭐 찾으려니까 없네요. 회전축이다. 이게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이게 자동차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또는 헬리콥터나 드론 회전축 또는 배 프로펠러를 돌리는 회전축. 여기도 회전축을 약간 더 두텁게 밴딩식으로라도 두텁게 만들어주면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여기에 변속기 있잖아요. 변속기가 아래 위로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밴딩형 톱니바퀴를 이렇게 밴딩으로 이게 회전축과 꽉 달라붙어 갖고 밴딩이 딱 달라붙은 밴딩형 톱니바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래 위로 안쪽과 바깥쪽에 톱니바퀴가 있는 톱니바퀴를 만들어 돌리면 파워 있게 돌려진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현재는 적은 용량의 적은 용량의 연료로도 파워가 세진다는 결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변속기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 톱니바퀴 기술에서도 안과 밴딩형 톱니바퀴 딱 붙어가지고 톱니바퀴를 넣어준다. 이렇게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어서 아래쪽과 맞물려서 돌아간다. 안과 밖에 톱니바퀴 있는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아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밴딩형 톱니바퀴 넣고 원통형으로 또는 뭐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안쪽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걸 해주면 이거를 헬리콥터 같은 강하게 회전하는데 이런 데도 회전축에다 넣어주면 회전이 엄청 잘 된다. 헬리콥터 기술에 들어간 전 세계 헬리콥터 만드는 데나 드론 만드는 데 이렇게 이런 데는 배 프로펠러 돌리는데 이걸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회전축에다가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스크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축에서 회전 파워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전축 오래 써도 이제 내구성 이상이 없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헬리콥터, 배 프로펠러, 뭐 산업용, 가정용 모든 가전제품도 있으니까 세탁기도 있고 회전축에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번개라도 이게 전기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잖아요. 전기를 탁탁탁탁 이렇게 자극을 좀 불규칙하게 주파수 형태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만들어서 불규칙한 주파수 형태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를 훨씬 더 잘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전기를 포함하고 있다. 불규칙하게 꽝꽝 흐른다. 그러면 이거를 밑에 피레침을 갖다가 수천 개, 수만 개 놓고 배터리를 이렇게 잘게, 전기를 잘게 쪼갤 준비를 하는 거죠. 이놈이 1000개짜리 전기니까 1단위로 쪼개자. 1단위로 쪼개니까 그만큼 전선을 이렇게 서브 이렇게 한 번 딱 전기가 들어오면 이놈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 그래서 밑에 서브로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해서 거기에도 엄청나게 작은 단위로 순식간에 이렇게 가지치기 현상으로 해서 전기를 잘게 쪼개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딱 들어오면 전선이 굵은 거 하나다. 얘는 타버려요. 그렇지만 전기를 여러분들 분산해서 흐르게 하면 전기가 엄청나게 잘 쪼개지겠죠. 이런 형태의 이제 앞으로 D램과 GPU나 CPU 이런 정보에 있어서 회로 도구를 정보가 흐르는 회로도를 이렇게 만들거나 전선의 회로도를 이렇게 배터리 회로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구름 같은 데도 이렇게 비행차가 가가지고 인위적으로 잠깐 피레적으로 야 이놈아 전기 좀 다 보내서 착착 자극을 해주면 짧은 시간만 해주면 전기를 조금만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만. 그래서 구름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잘게 쪼개갖고 충전을 시키는 기술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있는 모든 배터리 충전에서다. 배터리 충전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주유소에서 이렇게 전기 충전소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해갖고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해버리면 엄청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천 개, 수만 개 이런 배터리를 달아서 전선을 각각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면 전기가 되게 빨리 충전이 된다. 이 안에도 배터리 셀이 있다. 그럼 20개가 들어있다. 거기도 각각 전선을 연결해주고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 그럼 그 안에도 전기가 이렇게 그렇죠.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전선을 하나하나 다 연결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D램 같은 데는 어떤 CPU나 GPU 이런 데도 하나의 배터리 안에 전기를 축적해놨다. 트랜지스터나 이렇게 이렇게 카패시터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가 앞으로는 이제 거기다 CPU나 GPU 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전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전기를 갖다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은 네모나거나 동그랗게 만들어준다. 여기다 전기를 걸어주고 안 주느냐에 따라서 전자 이동을 만들어내습니다. 그럼 정보를 저장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자체가 카패시터가 되고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주면 여기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주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여기다가 이쪽에는 전선이 없고 이쪽은 전선 한쪽에만 있다 그러면 이쪽은 정보를 축적했다가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약간 현재보다 D램이라든지 CPU, GPU 이렇게 카패시터 구조를 두텁게 만들어준 거기 전화량을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어서 그 방을 저렴 구조로 같이 이제 4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각각 저장할 수 있는 거죠. 8분의 1로. 그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현재 트랜지스터나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도 될 수 있으니까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도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다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HDD가 필요 없을지도, SSD도 필요 없고, D램도 필요 없을 수도. 자체에다 CPU가 자체에다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약간 마더보드 좀 떨어진 지역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충전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빨리 충전하는 거죠. 방전할 때도 이게 이제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달아 놓는다. 그럼 이제 전기선을 각각 연결을 하라는 거죠. 2차 전지를.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전기를 어느 정도 양을 결정을 해서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 그걸로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자동차다. 그럼 이제 자동차 같은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기양을 통제해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변속기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기술을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획기적이라서. 아니 한국달러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아니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자동차 회전수를 결정할 때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자동차 회전적이 연료를 적게 주면 회전은 그만큼 회전 바퀴수를 적게 회전수를 적게 한다는. 많이 주면 많이 회전하고 전기 주면 적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그래서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습니다. 연료의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자동차 비행체 프로펠러도 그러면 한쪽에는 적게 주고 프로펠러 연료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또는 왼쪽에다 많이 주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현대기아차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독일의 어떤 비행체 회사가 쓰시더니 조향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 같은 가벼운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에서 하셨어요. 이건 변속기 없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 양을 따라서 조향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에 해당하는 이걸 멋대로 쓰시더라고. 현대기아차는 이것 말고도 많이 제 걸 많이 갖다 쓰였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또 이렇게 격벽 장치를 만들어 현재는 너무 많이 모여 있으므로 작은 용량의 전기를 너무 많이 축적을 하고 열을 많이 축적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인위적으로 그 폭발이 쪽에 탁 화재가 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 거죠. 이거를 그러면 작은 단위로 분할하자. 그래서 각각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 충격에도 좀 강하게 하고 게다가 전기 약간 이상이 있다. 온도 이상이 있고 그러면 전기를 끊어버리고 센서를 끊어버리고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린다.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쓸 배터리에서 그만 쓸 연료 전지에서만 전기를 갖다 쓴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여기다가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놓고 언오프 구조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전기를 갖다 쓸지 전기양을 결정한다. 이거하고 똑같죠. 연료 전지도 그렇게 만든다 합니다. 이제 사람이 할 때 사람처럼 이걸 더우면 냉방, 추우면 난방 해준다. 이게 어떤 전해질의 액상 구조에서 겨울에 이렇게 액상이 얼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때면 이동 속도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배터리를 해서 시동이 잘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케이스에다가 약간 플라스틱 케이스나 이런 하나 더 약간 더 얇게라도 코팅 구조라도 줘서 외부의 온도 영향을 적게 하면 좀 더 잘 흐르게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팅 구조를 줘서 외부의 온도에 이렇게 유리석염 코팅, 쌀은 유리목 코팅 이렇게 코팅 구슬을 여기다 주면 거기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납축전지나 아니면은 납축전지 같은 거 수소산소 같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죠.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것도 역시 작은 단위로 분할해서 그러면 자동차의 설계를 바꾸셔야죠. 작은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거기도 이제 전기선 언오프 구조로 쓸 배터리에서만 쓴다는 거죠. 쓸 납축전지에서만. 그러면 그 남은 거는 떼어다가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기술입니다. 여러 개로 분할한 납축전지. 너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끊으면 나누자라는 거죠. 여러 개로. 그래서 어떤 일정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전기 충전량이 있단 말이에요. 충전하면 프로테이지 나오고 그렇죠.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적절한 프로테이지만 전기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쓰지. 일단 LG전자인가? LG전자에서도 제 기술 많이 나와요. LG전자 박람회가지고 전기를 전지에다가 배터리에다가 연료전지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이거를 전원을 딱 끊으면은 충전이 이렇게 더해서 발열이 이제 이렇게 통제하는 기술로 들어가는 거죠. 과열을. 너무 많은 전기를 갖다 계속 이미 충전이 되는데 계속 충전하니까 전기를 딱 끊어버리는 기술을 발표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좀 어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술 일단 국내에는 제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제 기술을 멋대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니 배터리에다 난방해주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배터리가. 겨울에 내가 이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전기선은 전해질을 갖다가 파이프를 통로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만 흐르게 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리튬이온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축 전지도 그렇고 전해질 구조를 갖고 있는 연료 전지는 다 되는 거죠. 자동차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도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분말 구조, 음극재, 흑연, 코커스 구조 또는 그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를 가져온다는 거죠. 가루, 입자 구조에서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그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도 이산화망간 가루를 대중소를 만들어 놓거나 탄소봉을 만들 때부터 대중소의 분말로 만들어 주면 더 유익하게 강하다 그랬죠. 연구자석 만들 때도 제가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를 만들어서 만드시면 더 파워가 센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탄소봉 이것도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잖아요. 그걸 수십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죠. 안에는 수십 겹이 있는 거. 이런 형태로 만들면 여러 겹으로 만들어 이렇게 보다도 많은 전기가 축전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구자석 같은데도 이게 보토에 설치되는 연구자석이 되는 거기를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수십 겹으로 만들면 파워가 많이 세지겠네요. 모터의 파워가. 그렇죠. 거기다가도 쓸 수 있는. 또는 크고 작은 것 넣을 수 있겠네요. 크고 작은 것 넣을 수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연구자석을 같이 결합해서 그 안에는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수십 겹 또는 겉으로 아예 그냥 노출시켜서 수십 겹을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모터에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석 들어간 데는 많죠. 스피커에도 들어가고 이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은 이제 모든 연구자석에 쓰이는 곳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전기 발전할 때도 제가 쓸 수 있다 그랬죠.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여기다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해요.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많이 감안해 놓는다. 그래서 전기선, 송전선은 전기선 아니 구리선이 대중소,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동차 연료가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이거 돌린다는 거. 근데 이제 전기 생산하는 구조로 간다. 자동차 위에다가도 이렇게 풍력을 해갖고 이렇게 기둥 놓고 물레방아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바람이 들어와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레방아 형식이면 그렇게 해서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바닷가에 이런 이렇게 풍력으로 물레방아 형식으로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 물레방아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어떻게 대중소 틀리게 굵은 틀린 두께로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수십 겹이든 여러 겹으로 감아놓으면 그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강하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력 발전에도 이 기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력 발전에도 두차가지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자동차 트레일러에 있다가 뭐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됐든 가스로 하든 아니면 전기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회전축을 자동차 폭발 회전 방식 회전축을 돌린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자석을 쉽게 겹쳐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가지고 뭐 이렇게 공장 한 300평 되는 데서 이렇게 수없이 나가지고 하거나 가정용으로 이렇게 이거를 풍력으로 돌려가지고 이것들 회전축을 돌려주거나 기존에 저장됐던 전기를 돌려주거나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가정용으로 풍력 돌리고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돌리고 거기다 이렇게 전기선 안에 회전축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YTN에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던데 저는 이게 그 업체는 이 기술을 설명 안 했지만 이거 봐라 그거 했거든요. 제 기술인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그다음에 대한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이례적이죠. 그런 하는 개인의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에 한 개인으로서 한 5,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림으로부터 시작이죠. 그림도 그리다 보니까 노래도 하고 이제 무술도 하고 과학기술도 발표를 하고 음식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심심할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익혔습니다. 익혔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태양광 기술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구리판이 이것다가도 제가 이걸 수십 장 이렇게 이런 것을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따라서 모터의 직전의 선에다가 다른 데가 차별해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두터운 걸 사용해 주거나 다른 데는 같은 두께라면 하나짜리면 여기는 10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좀 더 많은 것을 해 놓으면 거기가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돼서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릴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여기다 이거를 수십 장 저렴 구조를 갖춘 이런 금속을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도 되고. 그래서 여기를 해놓고 수십 장 겹쳐놓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MLCC 기술에 들어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하려면 오돌도돌하게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바열을 이렇게 구워주고 나노 구조로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바를 구워주거나 오돌도돌하게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안에 주파수 형태의 전기가 같이 물어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수천 개 연결해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갖다 씁니다. 이것도 MLCC 기술에 해당하고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입니다. 현재 있는 모터의 정류자 같은 것도 제가 철심에다가 구리를 감아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는 금속에 전기가 불규칙하게 오거나 과저하면 이럴 때 이렇게 스파크 현상을 일으켜서 모터가 타버리는 원인이라고 모터의 어떤 내구성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있는 정류자를 같은 금속으로 해서 구리를 바를 주고 거기다 구리 코일을 감아 넣는 형식으로 바꾸면 제 기술이라고 하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모터에도 이렇게 금속에다 철심이 있고 이렇게 구리가 이렇게 감아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도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같은 금속 구리를 겉에 테두리도 다 금속을 이렇게 구리로 만들어 놓고 뭐 적어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감아놓으면 제 기술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다 일정 부분은 모터의 파워를 강하기 위해서 이런 구리 바를 만들어 놓고 얇든지 두께든지 코일을 감아놓는 식으로 하면 모터의 파워를 세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모터가 타버리는 데 없겠네요. 네, 모터에 타버리는 원인은 철과 구리의 전기의 전도 차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지만 전기가 일정 이상으로 많이 용량이 많아지거나 과전압 많이 쓰거나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얇은 전선에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모터가 타버리는 원인을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열어봤더니 이제 이게 이런 게 나오더니 이게 넓다 그래서 두터운 건 아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현재보다 두텁게 만들어줘. 두텁게 만들어줘.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바 형식으로 만들어주거나 구리줄을 그어주는 거죠. 구리줄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최근에도 5개가 그럼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안에도 이제 그렇게 두텁게 만들어줘. 그럼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 두터우냐 얇으냐에 따라서 두터운 것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디램 카페시타 같은데 또 약간 금속을 좀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전하량을 많이 축적할 수 있어서 전기를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이런 약점을 해결한 디램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삼성이나 또는 이렇게 SK나 마이크론, 도시바 이런 엔비디아 이런 데서도 뭐 금속 자체를 갖다가 금속 자체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 자체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재료를 따라서 이런 금속으로 전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전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체에도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카패시터가 되지만 전기를 걸어주면 그래서 이제 언오프 구조를 가진 걸어주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럼 한쪽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한쪽에는 전기선을 안 두고 한쪽으로 전기를 흐르는 다이오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3개로 한 선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 놓고 카패시터 구조에서 여기서 2개나 3개로 분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은 한쪽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러죠. 전력 줄다. 이쪽은 전기가 하나고 이쪽은 전기선 2개, 3개. 그러면 한쪽으로 전력 줄다리기라는 현상으로
전기가 전기를 끌어가는 현상 때문에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각 전기 분기선에도 여기 추가로 한쪽으로만 전기를 더 흐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평판,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오돌도돌한 게 없고 여기는 오돌도돌한 것을 많이 카페시터 구조를 설치해 놨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력이 보다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같이 전기회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점을 찍어놨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죠. 똑같이 전선 연결되어 있어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선을 한쪽에는 그러면 전기선 아예 없으면은 네, 그것도 이제 이쪽 한쪽에 전기 없으면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흐를 도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만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금속 다이오드인데 작고 중간 크기, 큰 크기로 이렇게 전력이 전력이나 냉기, 열 이런 것이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작고 중간 크기, 큰 크기 또는 얇은 두께에서 두꺼운 두께로 전기가 흐르고 열이나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거를 금속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다.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자체가 이제 축적할 수 있으므로 전기를 카패시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전기를 흐르게 하므로 다이오드가 된다. 이거를 작게 이런 식으로도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저한테 유출이 돼. 이게 동영상을 보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후정원은 지금도 광고 내고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니까 왜 이렇게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계속 광고를 내신지 모르겠어요. 제 페이스북에 외국인 회원만 받고 있어요. 외국인 회원만 5,000명. 5,000명이 최대예요. 페이스북에서 그 이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원래는 그림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기술도 발표하고 요리도 발표하고 무술도 발표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YTN에 제 기술이 가득해.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비상벨시, 서울시에서 하죠. 서울시 비상벨시 내 건데 저기네들이 하시더라고. 이렇게 기존의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덮어치자 이렇게 그러게 되면 보석성 털리잖아요. 유리는 깨지고 플라스틱은 깨지지 않다. 이렇게 좀 추가로 해주면은 이렇게 침범을 할 수 없다. 이 기술 쓰시면 안팎으로는 유리창이고 안에는 유리창, 안팎으로는 플라스틱창이고 안에는 유리창이고 이런 안팎으로는 플라스틱창 안에는 아크릴창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안팎으로는 플라스틱창이고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분해서 이제 방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창, 방탄비로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이걸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도가 좋은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가 있어요. 그걸로 하셔도 돼. 좀 그랬으면 일반 플라스틱도 다 되니까 플라스틱을 두껍게 하면 빛의 굴절질이 안 좋아지므로 이것을 투명도, 유리처럼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얇게 여러 겹으로 가져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빛의 투과도가 좋아져서 투명한 창을 만들 수 있다. 유리창 못지않은 이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접합 구조를 가져주기 위해서 나노 형태 이렇게 그것도 홈을 파줘요. 그러면 좀 더 크게 파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접합을 해줍니다. 플라스틱 접합, 유리 접합에 해당하거나 이거는 어떤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을 갖다 수평 터널을 만들자 그랬죠. 수평 터널을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을 갖다가 수평 터널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접합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터널 안에 절연 구조를 갖거나 코팅 구조를 가져서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거기 넣을 수 있다고. 수직 터널도 만들 수 있어요. HBM 하실 때 제 기술을 이 수직 터널로 관통하는 기술을 갖다 멋대로 쓰시던데 SK나 삼성 뭐 다른 데 써요. 엔비디아도 할 것 같은데 그 회사에 가보지가 않아서 그거를 이게 유리기판 또는 이렇게 그러면 수직 터널을 팔 때 접합 구조를 가져가 주면 수평 터널을 팔 수 있어요.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넣어줄 수 있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도 지하를 파서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HBM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지하층도 있을 수 있어요.
지하에다 회로를 넣어줄 수 있다. 지하를 파가지고 그 기술을 쓰시면 반도체 웨이퍼를 미세하게 이렇게 지하를 파서 거기다가 절연 고조를 가지거나 코팅 고조를 가져서 회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나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전기가 잘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기선은 이렇게 통신선이래 전기선에 점을 찍어줌으로 여기에 전기가 축적되어서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거나 코너 기술에서도 정보가 소실되지 않고 저렇게 움직이는 기술에 해당. 약간 두텁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특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로 그래서 전기나 이게 정보선, 통신선이 이렇게 정보가 잘 흐르게 하는 기술 구조로 해당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멋대로 쓰시던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물을 상류에서 하루로 흐르는데 물통 구조를 줘서 계단식으로 여기도 물통이 있고 파이프를 위에 놔가지고 놓으면은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여기서 상류까지 보낼 수 있다. 그랬죠. 상류에서 하류에 내려온 물을 그렇게 해서 다시 리사이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3D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3D는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HBM이나 낸드 플래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SK에서 무단으로 쓰시더라고요. SK, 마이크론 얘기를 해도 계속해요. 삼성 뭔 배짱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론에서 삼성 뭐 이런 다른 데서도 낸드 플래시나 이렇게 HBM 쌓아 올릴 때 관통 여기에다 파이프를 둬가지고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두면 다른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파이프 열이 이제 그 안에 가지 그 파이프 안에도 절연 구조를 갖거나 코팅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돈을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입체적인 3D 반도체 만드실 때 낸드 플래시나 HBM 만드실 때 이걸 쓰시면 전체 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 웨이퍼 자체에다가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도 절연 구조나 코팅 구조를 가서 지하에다가 회로 그려놓으면 제 기술이 제한테도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국에 제가 기술을 팔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지 무슨 배짱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재산권도 있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모든 반도체에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전 세계 전기선도 설계를 다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선을 앞뒤로 왔다 갔다. 여기서 에디슨은 전기를 직류를 전기선 송전 손실이 많죠.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함으로써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 거지 않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서 전기 선거를 전 세계 전기선을 바꾸셔야 되고 전기 송전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어떤 전기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모터에 직전에다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고 모터에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면 이게 파워 있게 돌려 성전 손실이 없으니까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모터에다가도 약간 현재 있는 구리 코일만 갈아놨다. 그러면 거기다가 작은 이런 얇은 거라도 좋으니까 좀 더 금속을 보강해줘요. 그것도 이제 철 금속이 아니라 같은 금속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판을 좀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거기 힘이 축적되어서 팍팍팍 돌아갑니다. 전 세계 모터 기술에도 이게 쓸 수 있어요. 정류자에도 철심에다 코를 감안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이제 쇼트가 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전기 전도가 차가 틀리니까 과전압이 흘러나거나 전기가 이제 불규칙하게 흐르게 될 때 이제 쇼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금속으로 해놓자. 구리판이다, 구리 코일이다, 여기다 구리에다가 코일을 감아놓는 식으로 정류자를 바꾸시면 제 기술입니다. 용량이 너무 이렇게 모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1000V 타버리죠. 그래서 해서 이것이 정류자하고 모터하고도 사이에도 저렇게 적절한 전기 용량을 공급하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적어도 안 들어가고 파워가 세 약하고 빌빌빌거려 너무 많이 줘도 타버리고 그러니까 적절한 금속의 두께를 만들어 그때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한테 전생의 모터 기술도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됩니다. 무단으로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캠페인성을 제가 매번 동영상마다 하도 제 기술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동축 케이블 같은 데는 통신선에도 구리선을 대이중수 틀리게 만들면 주파수 형태로 충전 어떤 중폭 구조 없이 멀리 신호를 보낼 수 있겠네요 라고 해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해저 케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해저 케이블 같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멀리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하므로 그럼 이게 A사레이더에서도 이걸 쓸 수 있겠네. 유선 안에서 그냥 주파수를 만들어 버리네. 그러면 이게 주파수 형태를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오케이, 어떤 송전, 그럼 뭐라 할게, 멀리 송전할 때 그냥 이렇게 주파수 형태로 곧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스마트폰 같은 이동통신기기에서 이렇게 주파수 형태로 곧바로 그냥 이렇게 전기를 통신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굵기가 틀린 어떤 불규칙한 무선이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서로 이렇게 파형이 틀린 이런 것들을, 굵기가 틀리거나 파형이 틀린 이런 주파수 형태를 묶어 놓는다. 그래서 서로 환자 본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랬죠. 레이저 통신 같은 거 할 때 빛 사이즈가 이제 틀리다. 굵고 중간 두께 얇다. 이렇게 되면 이걸 묶어 놓으면은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서로 파형이 틀린 어떤 레이저파를 쐈다. 이것도 묶어 쏜다. 그러면 이것도 멀리 간다네. 그래서 머스크 위성통신이나 다른 데서 이거는 우주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레이저 통신이 그는 지상에서도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멀리 송전되고 뚜렷하게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가지고 군에서도 이렇게 드론을 조종할 때 거리가 늘어난다 그러죠. 드론 조종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다. 이 기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한테 안 쓰시나 모르겠는데, 또는 이렇게 서로 파형이 돼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 기술은 워키토키도 현재 3km, 5km인데 이것보다 멀리 송수신할 수 있으므로 거리가 훨씬 늘어나겠죠. 워키토키 같은 스마트폰에도 이제 워키토키 기능,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기능을 줘서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런 거 스마트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좀 늘어난다면, 그럼 서울 시내도 이게 중폭 장치만 몇 개만 이렇게 해놓으면 서울시도 도시도 이렇게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겠네요. 워키토키식 스마트폰. 군에서도 이 통신 구조를 하나화되라든지 LIG든지 통신할 때 이거 쓰지 마세요. 멋대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 드론 조정할 때도 거리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이거는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1시간마다 이게 주파수를 틀리게 수시로 주파수를 갖다가 통신칩이다. 그럼 각각의 주파수를 틀리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신칩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드론에서도 1시간마다 틀리게 주파수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통신칩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1시간마다가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그 채널을 바꿔서 TV 채널을 이렇게 바꾸듯이 이렇게 AM, FM 라디오 그 주파수 틀려도 각각 이렇게 틀리게 하듯이 그렇게 통신칩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AM, FM 라디오 때 이렇게 주파수 형태가 틀려도 이렇게 딱 채널에서 이렇게 틀리게 방송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통신칩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드론에다가도 각각 1시간마다 30분마다 또는 비상시에 급하게 다른 비상시에 예비된 준비된 주파수를 바꿔서 저기 통신하시고 할 수 없게 하거나, 중국의 송캠 비밀번호 있어도 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용 단말기라는 제도, 나 외에는 적군이 조정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10단계 암호체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 단말기에만 있어서 자동으로 풀어진다는, 하나만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단계로 너무 어렵죠. 사전에 적이 이제 정보를 미리 알아. 똑같은 단말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드론 조종할 때도 만약 이렇게 와이파이 같은 데도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워키토키 같은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놔서 등록된 단말기가 통신할 수 있게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유선 인터넷만 컴퓨터에 제공하는 회사가 이동통신을 만들 수 있다.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서. 또는 와이파이나 송수신 장치, 와이파이, 워키토키 같은 송수신 장치를 통신 구조를 만들어서 등록된 스마트폰의 그를 통해서 신호를 처리해 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선으로. 그걸 유선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되게 싸게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죠.
인터넷 회사가. 망은 다 깔아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하면 엄청 싸게 만들 수 있겠죠.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드론 같은 거 통신할 때 일단 암호 체계를 전용 단말기라는 제도로 해서 암호 체계를 만들어서 하거나 추가로 좀 더 하고 싶다. 오늘의 암구, 열려라 참깨, 영상 인식 방식 이렇게 해갖고 드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출입할 때도 그러면 얼굴을 인식하고 이게 출입하는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했죠. 회사나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 폰 아니면 현관문 디지털 키 이런 것들을 얼굴 인식하고 비밀번호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암구 말하세요. 얼굴 인식돼서도 소용없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면 딱 열어지는. 뭐 그런 방식도 할 수 있고 열려라 참깨 하고 나서 이렇게 뚝뚝뚝 비밀번호를. 그래서 내가 현관문 디지털 키를 갖다가 회사에 출근할 때 약간 잠그는 식으로 열쇠 방식도 추가해서 잠그고 나서 아무리 눌러도 내 방 못 들어오게 하는 기분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잠잘 때 들어오고.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열쇠 딱 잠그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돌아야만 열쇠 푹 풀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관문 디지털 키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또는 얼굴 인식 방식 디지털 키 얼굴 인식하고 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는 음성 인식 열려라 참깨 번호를 눌러야 들어가. 회사에서도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 회사 출입할 때도 이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 인식하고 나서 비밀번호 누르거나 추가로 오늘의 암구 이것까지 되게 군에서도 보안 방법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현관문 디지털 키에 집안에서 건전지를 빼버리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막 잠잘 때 들어오면 내가 잠잘 때 무방비 상태에 들어오면 또 위험한 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건전지를 빼갖고 밖에서는 못하게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단추만 누르면 전기가 안 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에서 비밀번호 백날 눌러도 안 되게 하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건전지 빼버리고 확실히.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좀 보안이 필요하면 좀 오도로시 같은 것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착 잠금 장치하면 못 들어오겠죠.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 기술을 지금 무단으로 반도체 회사에서도 모델을 많이 갖다 쓰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부산대 광맥카트리누스 어떤 정세혁 교수팀, 그다음에 그래서 구리 코일에다가 약간 부식이 안 되는 구리 코일을 막 다른 기술을 설명하면서 제가 유리석영 코팅제 쌓는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구리 코일을 제조하거나 동박 제조, 전기선, 통신선 할 때 구리 들어가잖아요. 이걸 하면 부식이 안 되거나 굉장히 우수한 특징을 갖는다. 전기선이나 어떤 동축 케이블선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개 코팅을 주면 오랫동안 부식이 잘 안 되고 그 안에서 절연이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실리콘 웨이퍼 또는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다 쓰시면 열을 충분히 잘 견뎌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창문을 제가 만들자 그러죠. 그럼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주면 햇빛에 대한 어떤 내열성이 강해집니다. 그럼 이 내열성이 가정해주면 이걸로 이제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액정 장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액정 장치로 만드시면 열에 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이 잘 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뼈대를 만들어 주거나 딱 틀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 동그랗거나 뭐 어떻게 일정 부분은 간격별로 심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 열에 의해서 잘 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속에도 들 수 있고요. 금속 같은 데도 들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소묘선 같은 데도 그러면 광소묘선에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두께를 대중소가 만들어 놓으면 빛을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레이저 증폭기, 레이저 공격기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을 증폭할 때 금속판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오목관 홈을 파주면 그 빛이 증폭된다 그랬죠. 아니면
그래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이것을 금속판이다 그러면 오목헌홈을 파져서 오목거울처럼 만드는 빛을 증폭한다. 그걸로 물을 직접 데우거나 뭐 태양열 조리기에도 오목헌홈을 파져서 오목거울처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낫다 그랬죠. 동서남북으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태양이 어느 쪽으로 비치든 반사복사해서 하루 종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태양열 발전하고 물을 직접 끓이거나 음식을 조리하거나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조명의 반사 가설로도 오목헌홈을 파주면 어떻게 빛이 증폭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망원경이나 카메라 구조에도 쓸 수 있겠죠. 망원경에다 카메라에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추가로 망원경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이게 오목헌홈을 파서 증폭한다는 거죠. 빛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도 이렇게 태양빛을 받아들일 때도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저기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이런 돋보기다 그러면 일단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어느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더라도 증폭하는 구조로 해서 유리창이나 플라스틱창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죠. 이걸 갖다 이렇게 일단 조명 반사 가스로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사방으로 빛이 퍼지게 하는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광을 증폭할 때도 이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셔서 증폭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망원경이다, 카메라다, 그런 렌즈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겉에 테두리에 다이아몬드 코팅을 주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래 선명한 사진을 얻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보다도 이렇게 빛이 밝은 이렇게 잘 보이죠. 망원경을 이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렌즈도 그렇고 테두리에다 다이아몬드 코팅을 넣어준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코팅 아니더라도 약간 깎아서 형태를 빛을 좀 모으는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꼭 기술을 갖다 조금 변경시켜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CCTV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조명을 조그만 거라도 달아는 빛을 추가해서 야간에 많이 볼 수 있고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추가함으로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CCTV, 망원경, 카메라 이것에 자동차가 밤에 빛을 쏘니까 상대방 차에 부딪혀서 이쪽으로 화면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의 카메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도 그렇고 망원경도 그렇고 빛을 그쪽으로 보강을 해준다는 거죠. 보강을 해서 되돌아오는 빛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됩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캠페인송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광을 됐습니다. 네.